네, 앞서서 타이틀로 살펴보신 것처럼 AI향 그리고 전기차향 MLCC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MLCC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삼성전기라든지 특히나 어제 급등했던 산업 컨덴서 같은 MLCC와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이 업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종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수학 분석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화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IT 전기전자 쪽의 강점, 오랜 양산 경험이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소재 부품에 다양한 응용처 대응력이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다만 약점으로는 스마트폰, PC 등 수요처의 구조적인 성숙기에 진입을 했다. 관세와 같은 대외 환경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기회 요인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경쟁력 기반 AI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차별화된 AI 고성능 기술 기반 판매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험 요인은 중국과 대만 업체 공급망에 진입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해서 환율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꼽아주셨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최근에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잖아요. 네. 정말 AI향 MLCC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AI 쪽으로 이제 MLCC가 뭐 워낙 이제 소요 원수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고성능 고용량 MLCC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제 MLCC의 보통 이제 3대 응용처라고 하면은 이제 IT 그리고 전장 그리고 산업, 이제 산업 쪽에 AI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IT 수요가 지금 뭐 관세나 이런 영향으로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AI나 전장 쪽은 여전히 MLCC 업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AI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전기차 EV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대비해서 MLCC의 소요 원수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찌됐건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물량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MLCC 입장에서는 뭐 상황이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기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뭐 LG 이노텍은 주가가 그만큼 가지 못했지만 뭐 이들 뭐 전기 전자 업체들을 보자면은 최근에 신사업을 중심으로 이쪽 비중을 많이 키우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관심이 가지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래서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가 왜 신사업을 준비를 하는지부터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찌됐건 뭐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가 IT 원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IT가 사실 뭐 이런 관세나 이런 매크로적인 외생 변수가 아니더라도 구조적인 성숙기에 지금 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P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IT만으로 어떠한 이제 비즈니스 수익을 좀 뭐 극대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사실 신사업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뭐 신사업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AI나 이런 쪽 이제 고성장 응용처를 타겟을 해서 이들의 이제 기존 비즈니스와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사실 AI와 관련된 유리기판 그리고 반도체 뭐 부품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뭐 새롭게 준비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뭐 로보틱스나 저희 뭐 웨어러블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된 시장이 뭐 개화가 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카메라 이런 부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LG 이노텍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또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애플 아니겠습니까? 네. 애플 다음 주에 또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고 내년이나 또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폴더블 관련해서도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내년에 애플에서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LG 이노텍 입장에서 뭐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해서 뭐 LG 이노텍의 뭐 광학솔루션 사업부 매출이 크게 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수요가 지금 아직까지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1,000만 대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추정치가 점점 시장에서는 상향되고 있는데 이제 어찌됐건 뭐 아이폰 시장이 2.2억대 시장인 걸 감안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LG 이노텍이 상당 부분 그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고 그거 대비해서 이제 폴더블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LG 이노텍 측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기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아이폰도 그렇고 그리고 삼성의 폰도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이쪽으로 패널을 많이 공급하고 있잖아요. 폴더블이 되더라도 이쪽으로 많이 공급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시사점은 어떤 게 될까요?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런 기술적인 우위나 경쟁력을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폴더블 쪽으로 패널을 양산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는 이제 한국에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애플이 삼성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삼성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 지금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품단에서는 핸드셋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폴더블 쪽으로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뭐 스마트폰에 공급하던 카메라나 어떤 기판들 역시 뭐 당연히 폴더블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은 뭐 결국에는 이제 폴더블이라고 하면은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지만 디스플레이 쪽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접는 기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뭐 UTG나 울트라 틴 글래스나 뭐 백플레이트 이런 소재들이 신규 공급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업체들한테 이제 익스포저가 크게 확장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폰 16에서 써니 옵티컬 코엘 들어오면서 LG 이노텍의 점유율이라든지 이 마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점유율이나 뭐 네. 마진 부분에 있어서 LG 이노텍은 뭐 최선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고 지금 그들의 이제 기술력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게 이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LG 이노텍의 실적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력이 아무래도 계속 기술 격차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위협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상황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내년부터는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스펙의 업그레이드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계속 올라오는 게 점점 소비자들한테 체감되는 게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내년에는 유의미한 스펙 업그레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 이노텍이 또 이제 내년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파인 엠텍과 관련해서 국내, 북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이런 리포트를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파인엠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백플레이트를 공급하는 네.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2019년부터 해서 이제 삼성전자 폴드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고 2020년부터 플립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는데 그 두 가지 모델 전부 다 지금 파인엠텍이 백플레이트를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경쟁사가 진입을 하면서 점유율이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70%에서 8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국내에서 경쟁력 기반으로 해서 점유율이 회복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양 뭐 실적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파이nem텍 입장에서도 결국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북미 쪽 폴더블 스마트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뭐 공급 논의 중이고 뭐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뭐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쪽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나 이제 글로벌 향으로 확장되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수혜를 받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아이폰 사재기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관세로 인해서 아이폰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한때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걸 우려를 해야 할 만한 상황인 건지 앞서서 핸드셋은 물론이고 PC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수요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뭐 가질 만한 사람은 다 가진 상황이잖아요. 이 가운데서 가격이 관세로 인해서 더 높아진다면 더 부담은 없는 것인지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이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보통 이제 뭐 국내나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혹은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관세를 영향받는 거라고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쪽으로 직접 들어가는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다만 이제 어찌 됐건 완제품이 북미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 세트에 대한 수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부품단에서 어떠한 판가 인하 압력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관세 영향으로 계속 이제 주가가 눌렸던 이유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많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업종에서도 뭐 굳이 IT가 아니더라도 이제 AI나 이런 쪽으로 고성장 응용처 위주로 탑라인이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분위기가 괜찮고 상당히 좋은데 네. 이 업종 내에서 그렇다면 최선호주, 차선호주는 어떤 걸 보고 계세요?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네. 삼성전기나 덕산네오로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MLCC도 이제 전장이나 산업 쪽으로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가동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수급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MLCC의 그런 업황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게 삼성전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기판 사업부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기판 쪽에서 FCBJ라고 하는 반도체 패키징용 기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패키징용 기판이 이제 크게 응용초로 봤을 때 뭐 PC나 일반 서버 그리고 AI 가속기양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하이엔드에 있는 게 AI 가속기양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미 업체들에서 계속 이제 ASI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이제 공급처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CBJ도 지금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지금 뭐 MLCC나 뭐 FCBJ나 아니면 지금 뭐 유리기판 준비하는 거나 향후에 이제 뭐 카메라 쪽도 이제 결국에는 뭐 로보티스나 전장 쪽으로 계속 확장하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기 계속 좋은 그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덕산네오룩스도 지금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폴더블 OLED 결국에 공급이 되면은 덕산네오룩스의 어떠한 소재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덕산네오룩스의 이제 블랙 PD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글로벌리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덕산네오룩스 하나인데 그 업체의 이제 블랙 PD의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래서 내년 폴더블과 더불어 이런 모멘텀이 좀 다시 뭐 좀 리마인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요즘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파이넴텍이나 뭐 UTI 이런 종목들 폴더블 관련해서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이익단에서 이제 크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체들 네.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들 업체들 요즘에 연일 뭐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출연하셨을 때 또 리포트 내셨을 때 미리미리 또 접근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했을 것 같네요. 지금도 유망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오늘 들어봤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종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